처음 동영상을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많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상상지도 못했던 어떤 동영상 강의 준비를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면서 등산할 때 제가 옛날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리고 참 부정적인 정보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새로 등산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이거 자료도 한번 만드는 어떤 훈련도 할 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 점검할 것, 준비할 것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보자 합니다. 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지? 저는 이제 친한 친구 한 3-4명이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니까 편하고 친한 친구인 경우가 많아 부담도 없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잘 아는 산을 쉽게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점은 주로 주도자가 차를 준비하니 부담도 되고 올 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저는 술 한 잔씩을 하기도 하는데 술 한 잔 할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고전에 산에 도전하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산행 중에 길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점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 어떡하지 해서 두 번째로 저는 산악회 가입해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산악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전혀 없었죠. 근데 회사를 갑작스레 이제 그만두게 한 몇 개월 놀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수목 산악회가 있더라고요. 수목 산악회 하고 참석했는데 일정, 차량, 산행 코스 등 세팅되어 있으니까 선택하면 되고, 회비도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일인데도 지금하고 그 비용은 별 차고, 우리나라 물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점심은 가져가고 저녁은 목표 산지 근처에서 맛집에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옛날 수목 산악회는 거기서 가져온 밥을 주더라고. 밥과 돼지 불고기를 거기서 구워서 줬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전부 다 근처 산지에서 맛집에서 찾아가서 먹었는데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좋은 게 있었습니다. 단점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보통 한두 사람은 별난 사람이 어느 조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어떡하지? 제안. 산악회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산악회에 가입 후에 등산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악회 가입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데 부산 쪽에도 산악회가 많습니다. 저희 다대포에 청룡 산악회가 있고, 저는 처음에 지금 토요 산악회 부산 경남 가입해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인터넷 치니까 저는 보통 토요일 등산을 가는 행태라서 토요 산악회를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든지 지역 산악회들이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는 기본 장비 이 사진에서 보지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가까운 산에 갈 때는 사실은 운동화에 그냥 가벼운 티 입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건 803 갓바위에 갔던 경우인데, 근데 이제 산악회 가면 전부 다 장비를 같이 입고 오니까 이렇게 가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등산복 한 20만원 정도, 등산화 목 높은 거 하이탑 한 30만원, 그다음 등산백 한 10만원 정도. 근데 공장 할인 가격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트랙스타 녹산 공장에 가면 한 50%, 지금까지는 한 30-40% 살 수 있습니다. 생매고 그냥 등심만 하나, 저 같은 경우 주로 김밥 가져갑니다. 그냥 근데 산악회 가니까 특별하게 김밥을 가져오는 사람 분이 거의 없던데, 저는 김밥 가져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 김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부담 갖고 등산을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러 가기 때문에 김밥 가지고 가면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가서 조금 그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김밥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추가 장비는 뭐 개인적으로 기준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등산 스틱은 99%의 사람들이 기본 장비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실제로 해보니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불편한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금우산 등산을 갔는데 금우산 산 정상 부분에 눈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틱이 없고 그 체인을 안 가져간 상태에서 한 두세 번 걸러가지고 한 2달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은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가는데 한 99%는 등산 스틱을 기본 장비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등산 스패츠는 처음에 스패츠 해서 뭔지 했더만, 저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련 훈련 받았는데 교련 훈련 각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각반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발과 하의를 깨끗하게 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좀 불편하더라도 차고, 불편하지는 않아죠. 좀 차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럼 체인은 아까 말했듯이 겨울 산행 시 특히 부산 경남은 대체로 그를 뭐 산 정상에 눈이 있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니까 경북만 가도 산 정상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호남도 마찬가지,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체인이 없을 경우 굉장히 힘들더라. 그리고 눈밭에 구르면은 팔목이나 엉덩이가 다치고 뼈가 삐글 경우에는 한 2달 이상 고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산악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산악을 합니다. 등산을 중국도 가고 일본 후지산도 가고 뭐 중국의 태산도 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몽골도 가기도 하는데, 저는 실제로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그 대신 여행은 뭐 비즈니스하고 해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등산을 통해서 어떤 해외 여행 등산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 주말엔 등산하고 매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라든지, 안 그러면 뭐 방학이 없으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휴가 때 등산을 통해서 산악회 해외 등산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두서 없지만 제가 동영상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등산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는 막막했던 기억이 잠시 있어서, 뭐 대부분 요즘은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저도 한번 이 겸사겸사 자료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